최근 일반인들이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UCC의 동영상 열풍이 한창입니다. IT 강국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수출 세계 5위, 선박 제조 기술 세계 1위, 또한 모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대표하는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혁신 열풍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에 이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목표하는 이때 동반 성장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슈 추적이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벤처기업. 이곳은 디지털 청진기를 만드는 회사로 직원 10명으로 작년 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미국 등과 수출 계약을 맺어 첫 매출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디지털 청진기는 기존의 청진기와는 달리 심장과 폐, 각종 장기 등의 소리를 전자화하는 기계로 측정된 소리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 지분기를 통해서 증폭해가지고 이 회사의 대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더 넓은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바이 전시회가 먼저 주에 있었는데 그 전시회에서 가보니까 헬스케어 시티라는 큰 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쪽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병원, 클리닉,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큰 타운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IT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이용한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곳은 경원대학교에 자리한 U 헬스케어 센터. 이곳은 산업체와 병원 등을 연계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측정 정보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을 때 모든 노인분들이 바라는 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버 산업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해서 많은 여러 군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장비는 활동량 측정기로 독거노인이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조건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 밑부분엔 전극이 있어 착용 유무를 인식하게 되고 활동량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전파가 센터를 통해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오는 23일부터는 성남시 보건소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시범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 활동량 측정기는 미세한 신체 정보를 감지, 기록해야 하기에 레이더 등 위치 추적 센서를 만드는 군수업체도 개발자로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방위산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찾아서 이렇게 살상하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이 강했는데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의료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회사 컨셉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방위 산업에서 나온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저희 민기수 쪽에서 이제 좀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원리를 병원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임상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 의과대학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신규 환자분께서 오시게 되면 이 전자 태그 발급기를 통해서 환자의 신상 정보와 병력 등이 기록되는 신규 전자 태그를 발급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가상에 제 정보가 들어있는 전자 팔찌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 이 팔찌를 착용하고 다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센서만 착용하고 다니게 되면 119 구조대나 응급처리 요원들이 갖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해 개인 신상 정보와 최근 진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급차에선 어떤 일들이 이뤄지게 될까?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본적인 건강 정보가 병원으로 전달됩니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신체 활동 정보는 곧 종합 처리 시스템을 거쳐 병원의 담당 의사와 연결되고 그동안 병원 의사는 해당 환자에 대한 접수 과정과 기초 진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팔찌에 달려있는 센서가 환자가 도착했음을 알려줬고 이미 담당 의사에게 해당 건강 정보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제 의사는 바로 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의 윈윈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단은 만성 질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지금 현재는 어렵게 병원을 두세 시간 차 타고 와서 5분 정도 진료하고 약탁하고 하는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병원에 와서 몇 가지 측정한 활력 증후만으로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원격 진료 아니면 US 케어가 정착된다면 그분들이 집안에서 측정한 다양한 데이터와 활력 증후가 병원에서 모아지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가 처방함으로써 새로운 단체 그리고 산업계와 학계 등이 어울려 이 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고령 친화 산업 분야를 우리나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한 까닭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늙어가고 있는데요. 이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는 아주 영원한 숙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을 위한 제품들이 그리고 또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세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팀도 구성됐습니다. 한마디로 초보적인 단계에 이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서 노인의 소득 증대 등 연금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소비력도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고령 친화 산업은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고령 친화 산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CDMA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퀄컴사의 영업이익 중 로열티 수입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95년 이후 내수용 휴대폰 한 대당 5.25%의 로열티를 퀄컴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는 기업 이윤뿐 아니라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도 좌우할 만큼 부근을 쥐고 있습니다. 차세대 첨단 부품 산업의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HD 디지털 TV 화면에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의 영상과 음향이 실시간 구현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노트북과 TV에 꽂힌 무선 USB가 선을 대신해 정보 전송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용량 근거리 무선통신의 핵심 기술인 UWB. 지난해 국내 한 IT 기업이 초소형 칩 안테나와 대역 통과 필터를 종전의 2분의 1 크기로 모듈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중에 판매 중인 USB 형태의 무선 USB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와이어스 USB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구내에 MP3 자판기 개념의 MP3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기기가 있으면 무선 USB 기술을 이용하면 하나의 서버에 최대 127명의 유저들이 무선상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UW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DVD 영화 한 편이 1분 이내에 다운로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를 IP에 저장되어 있는 IP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음성 콘텐츠들을 무선으로 다운받아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 안으로 무선 USB가 상용화,
즉 시중에 판매될 경우 PC와 HD 디지털 TV 간 초고속 무선 정보 전송을 비롯해 PC 주변 기기와 휴대 단말기, 디지털 캠코더와 카메라 등과도 대용량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2010년 정도 되면은 이 무선 USB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그 가치가 약 1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내외 기업과 함께 그 개발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미국의 인텔사와 함께 어차피 이 무선 USB 성형을 위해서는 인텔사의 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같이 협력 관계를 맺고 칩을 기반으로 한 무선 USB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한국에서 대기업 가전사에서 제품을 상용화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이미 저운동 시소성 세라믹 LTCC 공정 기술을 기반한 기술력으로 DMB 관련 첨단 부품의 경우 월 3만 개 이상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업체의 공급,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핸드폰과 DMB 방송이라는 두 가지의 기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기기들이 어느 순간에는 합쳐질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방송을 사용하는 건지 통신을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질 것인데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질이 높아질 거고 뭐 서비스들의 융합이 생기면서 그런 핵심 기술들을 국내에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접근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생길 것입니다. 무선 통신과 디지털 방송 분야의 융합 부품 모듈을 개발, 생산하는 이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 규모는 지금까지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기술과 우수 연구 인력을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이전받아 자체 무선통신본부를 활성화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선택을 하면서도 과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되겠느냐 했을 때 제조업에 기반을 두면서 새로운 성장동이 될 수 있는 산업. 그래서 지금 이 발전이 되고 있는 모바일 산업, 기기 산업을 직접 제조도 하면서 또 개발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도 발전하면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이제 그 제품이 모바일화 되어간다는 얘기는 자꾸 소형화가 돼가고 그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거나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보고 즐기는 또는 때에 따라서는 주위 사람과 공유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대응해주기 위해서는 자꾸 소형화되지고 또 많은 콘텐츠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는 그런 대용량들을 빨리빨리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자꾸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으로서도 이 분야를 새로운 산업을 선택을 하면서 분당 야탑동의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이곳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부품 산업 관련 업체들의 제품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수십억 원대 첨단 테스트 장비로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 보완 지도하는 것은 물론 시장성을 높여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까지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방송국과 거의 유사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보다 더 가까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실제 환경에서의 동작이 잘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되고 저희 쪽에서 와서 테스트를 한 후에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그 업체로 돌아가서 그 업체에서 업체만에 만든 그런 어떤 모듈이나 어떤 뭐 부품들을 최적화하는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USB와 DMB 모듈 상용화로 업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역시 전자부품연구원과 꾸준히 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향후 유망한 시장 정보를 연구원이 끊임없이 제공해 나름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개발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을 캐티와 삼형이 분담을 해서 빠른 속도의 제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 캐티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과 생산 자동화 그리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까지 캐티와 공유를 하게 되면서 캐티 역시 실질적인 산업체의 실질적인 어떤 매출의 증대와 수익성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야만 기업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고 다시 이것이 리펀딩이 돼서 연구소가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질 높고 시장성 큰 첨단 부품과 원천 기술의 국산화율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말하는 기업체들, 그리고 이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클러스터. IT 전문가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날개를 달아주려면 이 융합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컨버전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컨버전스 시대라는 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융합, 또 하나는 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 가지 기술만 가진 벤처기업들은 그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제품의 융합 또는 복합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니까 앞으로는 그 벤처기업들도 빨리빨리 이제 그 다른 또 벤처기업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제품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게 뭐 저희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크게 또 한 번 더 IT 강국으로다가 발돋움하는 큰 기회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혁신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앞서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융합,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결하고 채워나가야 할까요? 참여정부가 말하는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앞선 정부에서는 성장 잠재력과 경제체질 개선에 노력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기본 철학 아래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정부는 지역특구,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도 국내법이 오히려 개발 제한의 역할로 다가서거나 국내 시장의 협소한 시장 상황을 악재로 여겨 투자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진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의 정확성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그 의사만의 원격 진료가 허용됐을 때 US케어 원격 진료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해야지만 이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는 봐집니다. 우리 인구가 한 5천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봐야지만 될 거라고 봐지는데, 더 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벤처 중소기업들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경쟁국의 아이템으로 팔려나가게 두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과거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제조업 육성으로 수출과 내수, 일자리 창출을 이어갔지만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이란 판단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한미 FTA에 이어 EU 등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도 성장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는 단순 논리로 주저앉기에 앞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제 구축에서 IT 인프라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의료 쪽으로 IT가 더 성장이 된다면 아마 나중에 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무대에서 힘찬 날개짓을 위한 IT와 서비스의 만남은 국내외 모두에 존재한 블루오션의 반가운 등대가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올해도 역시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계층, 지역,
부문 간 격차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그리고 사회 통합 기반 형성을 위한 전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성장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9월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12월에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기업의 투자 활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IT 강국이라는 명예는 이를 빠르게 뒤쫓고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본에 의해 쉽게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느 한 분야의 가치로만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경제 우위를 차지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30대, 40대가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 60대가 되는 시점에 갔을 때 그러한 그 맨파워들도 강력한 우리나라의 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접목을 시키는 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또 국가 경쟁력 상으로도 그게 더 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IT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IT 기술, 그 다음에 의료 기기에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또 의사분이 관련돼야 되고, 의사분뿐만이 아니고 뭐 간호사분들, 간병인들, 그 다음에 또 응급 체계들, 뭐 이런 아주 일련의 뭐 통신부터 해서 모든 기술들이 집약된 산업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은 그런 융합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계속 신문지상에서도 미래 산업은 융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헬스케어가 융합 산업의 바로 그 자체가 아닌가 싶고요. 갖고 있는 기술과 시스템은 다르지만 이들을 접목시켜 또 다른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일. 이것은 동반 성장을 위한 화합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이 시스템이 편리하고 유익한지,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발된 제품이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이런 유비코토스 시스템 같이 차세대 우리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아이템들은 적극 발굴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부품과 소재 개발에 올해 한 해 동안 2,636억 원을 지원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국산화와 원천 기술 비율을 높여야만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고 기술 선진국들의 값비싼 로열티 지불로 생긴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일본과 미국의 기술 이전 경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IT 전문가들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경쟁력으로 기술력이 아닌 이를 시장에 상용할 수 있는 마케팅력을 꼽았습니다. 기술력에 자신이 있어도 이를 어떻게 응용해서 제품화할지는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조합 능력과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이 점점 늘고 있고 결혼한 여성들의 취업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인 주부 황세원 씨. 올해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결혼 전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다. 여기요. 어린이 집이야? 여기도. 잠깐 있어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지금 황세원 씨는 결혼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기 낳기 전에 학원 강사 일을 좀 했었는데 이제 다시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이제 여기서 무인 광고 같은 거 난 게 있나 학원 강사 구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이거 갖다 놓고 나중에 또 나오잖아. 민정 오빠랑 범종이랑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가자. 지금 말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국어 과목을 가르친 황 씨는 결혼 후에도 직장 일을 계속하려고 했었다.
뭐 줄까? 응? 떡. 떡 줄게. 그래, 가자. 나는 분홍겠다. 분홍겠다? 그러나 육아 살림과 병행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학원에서는 이제 큰 학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낳는다고 3개월간 유급 휴가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만둬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은 이제 주로 오후에 많이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해보겠다는 황세원 씨. 집안 경제도 보탬이 되고 일을 통해 생활의 활력도 되찾고 싶다. 이제 아기도 웬만큼 커서 어디 이렇게 놀이방 같은 데 보내도 될 정도로 큰 것 같고 저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신감도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저를 위해서도 이제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무슨 고리야, 고리. 키우는 거. 틈날 때마다 수시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곤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결혼 전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고 집안일과 병행해야 하다 보니 이래저래 근무 조건을 맞는 직장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경력사항 같은 게 많이 이제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육아 문제인데 이제 애를 맡기게 될 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또 어느 곳에 이제 믿고 맡겨야 될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황세원 주부처럼 최근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의 구직 활동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여성 관련 취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성 전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여성 워크넷이 개설한 지 100여일 만에 방문자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규 가입 여성 회원 수에 비해 11.4%나 증가한 수치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카우트예요. 2003년도에만 해도 약 한 33만 명의 여성 구직자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07년 1월 정도로 봤을 때는 약 60만 명에 가까운 정도의 구직자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 워크넷이 개설된 지 90일 만에 약 20만 명 정도 지금 구직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제 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 받는 여성들도 지금 현재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고 이것도 많아. 여기 앉아. 이렇듯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는 크게 늘어났지만 기혼 여성들의 근무 여건은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채용 포털 기업 인크루트가 여성 회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여성은 73.8%로 이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이 66%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 여성의 재취업 성공률은 62%로 미혼 여성 73%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낮았다. 기혼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재취업 이전 21%에서 재취업된 43%로 크게 늘었다.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직은 좀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여성과 남성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임금의 차이라든가 하지만 아직은 여성들의 고학력화에 비해서는 전문직이라든가 관리직 쪽에 아직은 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또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급여 수준이 아직 그다음에 그 승진 기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좀 평균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0.1%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55%로 높이고 여성 일자리 60만 개를 확대한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사회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만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 계획이 필요한 그 범위 내에서의 여성 인력 개발 종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우선 목표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 공단 지역에 여성희망 일터 지원본부를 마련한 것도 이것의 일환이다. 경기도 시흥시 반월시와 공단 내에 위치한 여성희망 일터 지원본부.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이곳에서는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직장을 찾고자 할 때 저희한테 구직서를 쓰러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저희가 상담하면서 구직서를 쓰는 거예요. 일자리를 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일터를 소개하는 것이 이곳 취업 설계사들의 주요 업무다. 동아라는 회사는 저희 하는 일이, 취업 설계사가 하는 일이 직장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할 것인지 구직서를 써가지고요. 그 일을 원하는 업체랑 비슷한 조건끼리 알선을 해줘서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일자리 소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지금 구인업체를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취업을 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찾아가 고민을 상담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다. 일단 이제 굉장히 그 구직자들이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찾아오는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한 3개월 동안 1000명 되는 구직자분들이 찾아오거나 또는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직 상담이나 또는 구직 신청만 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자주 전화를 하고 또 취업 알선을 해주고 설령 마음에 안 들어서 제때 취업이 안 되더라도 다시 이렇게 또 전화해주고 취업 알선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있는 기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출산과 육아.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대책도 내놓은 상태다.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 급여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임신 16주 이상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요건을 크게 완화해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풀을 구성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보육비 지원 이런 것을 이제 확충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근로 여성들이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것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그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해서 가족 친화적인 그러한 직장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23개월) 된 딸을 둔 안선영 씨. 출산 이후 다니던 회사에 재고용되었다. 아직 어린아이를 돌보는 안 씨를 위해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편의도 봐주고 있다. 처음 다시 출근을 하고선 한 3개월 정도는 빠른 퇴근 시간을 좀 보장해 주셨고요. 지금도
저 때문에 이제 출근 시간을 9시 반으로 30분 정도 늦춰줬습니다. 애기 맡겨주고 올 시간 때문에 많이 늦게 되거든요. 또한 정부에서는 여성 사원을 재고용한 기업에게는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광고 대행업체인 이 기업은 여성 사원을 재고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 새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와 재취업을 권장해가지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다시 오게 해서 일을 하게 했을 때와의 비교를 이렇게 해본다면은 실제적으로도 저희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취업을 했을 때는 교육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그리고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진행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수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회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직원들 간의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저희의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씨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재고용을 허락한 회사에 더없이 고맙다.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출산한 여성 직원을 재고용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고용을 했을 때 저희 회사에는 한 월간 40만 원씩 6개월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용보다는 직원들이 재고용을 통해서 어떤 업무의 근무 의욕이 고취되고, 또 저희 회사로 봐서는 교육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사는 안 씨처럼 재고용된 여성들이 총 3명이 있다. 재고용된 여성들은 안정된 기반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좋고, 회사 측에서는 기존 업무를 하던 사람이 다시 일을 맡음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 여성 직원을 재고용한 기업에 혜택을 줄 정도로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변에는 높아진 여성들의 학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80.8%로 남성의 83.8%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외무고시의 경우는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이미 남성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여성의 능력만큼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녀 간의 사회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남성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점하던 대검찰청.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검사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90년 사법고시 합격한 김진숙 검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런 무서운 직업을 선택했냐. 가정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았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식사들 하셨어요? 네. 김진숙 검사는 대검찰청 내에서 누구보다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중앙수사부 첨단 범죄 분야에서 김 검사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여검사님으로서 꼼꼼한 일처리와 함께 강한 업무 추진력이 그분의 장점이시죠. 일하실 때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사적으로 가면 굉장히 또 다정다감하게. 김진숙 검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면 여자한테 되게 섬세하면서도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남자 검사님들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을 우리 여자 검사님들이 더 아이들 돋보이고 창의적이게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저기 짜맞춰서 정부 기관에서 남녀 간의 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공고를 8일날 있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밖에 시간이 없는데. 누가 얼마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추느냐,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걸려있다. 예전에는 여성 검사가 희소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여성 검사의 급증과 관련해서 남자 검사님들이 오히려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검사도
실력을 쌓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52.6%로 남성보다 높았다. 이렇게 높아진 여성들의 능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저희 나라는 다른 선진국, OECD 선진국에 비교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50.1%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후 5년간 끌어올려서 55%까지 제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양적 확대와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종사상 지위가 매우 낮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그런 일자리에서 좀 더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여성 일자리 확충 노력이 조금씩 빛을 내고 있다. 한 제조업체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박정희 씨. 그동안 취업을 하고 싶어 수소문을 했지만 원하는 사무직 일을 찾기가 쉽진 않았다. 그때 힘이 되어준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일터 지원본부였다. 늘 마음은 늘 취업하고 싶었는데요. 두 분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사무직을 뽑아주는 회사도 별로 흔치 않고 또 그런데다가 제가 경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화려한 게 아니라 짧은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우연한 계기에 희망일터를 알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취업을 알선해줘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일터 지원본부를 통해 회사 실무를 교육받을 수 있었고 취업 후에도 전화 상담을 비롯해 출퇴근 셔틀버스 이용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여기가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집에서 오기가 차 편도 없고. 근데 희망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침 출근 퇴근할 때. 그래서 그거 많이 도움받고 있고 또 이미지 메이킹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자신감이 무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신감도 얻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박정희 씨.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고마울 뿐이다. 제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아요. 누구 엄마를 불리다가 사람들이 박정희 씨 제 이름을 찾아줘서 좋고요. 여성들이 그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당당하고 행복한 여성들이 존재하는 사회. 21세기는 이런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능력과 욕구를 반영해 고용의 형태와 질적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는 직장,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21세기를 맞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눈앞에 다가온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